이번 시간에는 우리 15주차 논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과서로는 41쪽 되겠어요. 그러면 어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맨 먼저 추진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추진이라는 것은 물체를 앞으로 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물체를 앞으로 보내다. 원격은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멀리 떨어져 있음. 폭증은요, 갑자기 큰 폭으로 늘어난다, 증가한다. 그 다음에 보색은 두 색깔이 두 빛의 아니고 두 다른 색깔의 두 빛이 섞여서 검정이나 흰색이 될 때의 그 다른 색깔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죠? 파랑의 보색은 뭔가요? 아마 주황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보색을 이루는 거고, 그 다음에 숭배는 우러러서 공경한다. 굉장히 우러러서 공경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게다가 동력 뭐뭇을 이용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대로 그저 둥둥 떠다니는 것이다. 뭘 얘기해? 동력의 추진이죠. 앞으로 나아가는 힘. 동력 추진을 이용해서 어떤 동력을 얻는 게 이용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대로 그저 둥둥 떠다니는 것뿐이니까 어찌 배낭 로켓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밤길에 범죄자가 뭐 할까봐? 폭증, 갑자기 늘어날까봐 무서워서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할 것이다. 하늘을 공경하는 매우 우러르는 문화는 계속해서 번성할지도 몰라. 태양 그 자체 의미는 조금 달라질 것 같다. 만약 4번 태양이 파랗다면 뭐에 의해서? 보색 효과에 의해 파란빛을 잘 흡수하는 노란색이었네요. 파랑의 보색은 노란색이었는데요. 노란색 색소를 가진 식물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 가로등에 안테나가 달려있어 가로등 통제소의 무선 원격 조정. 원격은 멀리에서 조정한다는 뜻이네요. 이 조종으로 불을 켜고 끌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1번 괄목, 눈을 비비고 볼 정도로 매우 놀랐다. 그래서 괄목상대 그러면 매우 비약적인 발전을 말하죠. 화목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 대목, 일의 특정한 부분이나 대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논술 문제로 들어가는데, 읽글 읽고 문단별 주제 내용을 쓰시오. 그러면 각 문단을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문단, 세계 어두운 하늘 협회 가로등을 없애자. 이게 이제 주제네요. 그러면 1문단, 도시화와 함께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제동장치가 뭐예요? 그것을 제어하는 장치가 없이 무작정 질주해온 밤의 불빛. 그러나 이 밤의 불빛은 뭘 말하겠어요? 가로등 불빛이겠죠. 은유법이네요. 그러나 가로등 불빛으로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 눈에서 사라지고 우리 몸과 생태계는 자신의 리듬을 잃은 채 점점 황폐해져 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공해를, 아주 넓은 공해가 바로 이제 가로등 불빛 빛공해네요.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 선두에 선 단체가 바로 세계 어두운 하늘 협회다. 그 단체가 세계 어두운 하늘 협회래요. 이 단체는 황공해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천문학자, 조류학자, 보건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광공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가로등 불빛 공해를 줄이기 위한 각계 전문가들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전문가들의 노력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 문단,
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세계 주요 도시에 광공해 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앞장선 일이다. 세계 어두운 하늘 협회 스위스 지부 회장인 필리페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조명을 끄자는 것이 아니라 밤하늘 전체를 밝히지 말고 필요한 곳에만 조명을 집중하자. 그러니까 이제 남용하지 말고 아껴 쓰자는 거네요. 그러면 이 문단은 방공해 방지법을 제정함. 뭘 위해서? 가로등 불빛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가로등 공해를 줄이기 위해 광공해 방지법을 제정함. 3문단 사실 광공해를 줄이기 위해 가로등을 없애자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효율적이지도 않다. 가로등을 없애는 것보다는 거리에 난무하는 네온 사인이라도 잘 정리하고 빛이 아래로만 비춰지도록 가로등에 갓을 씌우는 작은 일들이 광공해를 줄이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서도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정부에 그저 갓을 씌우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광공해를 줄이기 위해 효율적인 방법은 네온 사인을 정리하고 가로등에 갓을 씌우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쓰시면 되죠. 그 다음 4문단 물론 돈 많은 미국에서도 이것은 쉽지 않은 정책이다. 몇 해 전 미국 뉴욕에서는 가로등의 밝기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9.11 테러로 수천 명이 희생된 도시에서 한가롭게 들리는 이 논쟁의 핵심은 가로등 조명 밝기를 제한해 밤에 별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주 법안의 통과 여부다. 특히 법안은 가로등 불빛에 갓을 씌워 하늘이 아닌 지상을 향하도록 하자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 점, 이 가로등 불빛 공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미국에서 어떻게 시행됐다고요? 밝기를 제한한다. 그 다음에 가로등 불빛에 갓을 씌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5문단 천문학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어두운 밤 지질 세력과 어두운 밤 지질 세력은 뭐야? 가로등 불빛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거겠죠. 당시 뉴욕 시장이었던 루돌프 줄리아니가 주축이 된 밝은 밤 지지자들의 대립이 있었다는 거네요. 이 법안에 대한 파타케 뉴욕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 일종의 정치적 스타워즈 전쟁을 벌인 거죠. 미국 시민들의 70%가 광공해 때문에 밤하늘의 은하수를 볼 수 없다는 어두운 밤 지지자들의 주장이 더 많았네요. 그죠? 70%가 어두운 밤을 지지했대요. 그래서 줄리아나 시장 가로등의 방향을 바꾸는 데만 7억 달러가 든다며 반박을 했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 빛공해에 대해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했으니까 이거 그대로 쓰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가 이렇게 지문이 기네요. 이 글을 읽고 가나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환경 호르몬의 문제가 무엇인지 서술하래요. 뭐라고요? 환경 호르몬의 문제가 무엇인지 쓰래요. 공통적으로 제시된 환경 호르몬 문제가 무엇인지 써봅시다. 1문단 봅시다. 가의 1문단. 자, 소라와 비슷하게 생긴 대수리는 흔한 바닷가 생물이다. 대수리는 배의 부착 생물을 막기 위해 칠하는 페인트의 성분인 트리부틸 주석이라는 환경 호르몬에 특히 민감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생물이기도 하다. 트리부틸 주석을 만나면 대수리 암컷에게서 수컷의 성기가 발달해 산란관을 막아 결국 불임이 되는 인포섹스 현상이 나타난다. 그것도 바닷물 1리터에 1 나노그램의 극미량이 들어있어도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질은 뭐였나요? 페인트의 성분인 이거 트리부틸 주석 TBT가 대수리라는 생물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죠? 아주 적은 양에도 이 환경 호르몬 TBT라는 환경 호르몬 아주 적은 양에도 대수리가 불임이 되는 현상이 있어. 그래서 이 대수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멸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수리
멸종을 유발해요. 뭐가요? 이 환경 호르몬 TBT가요. 오케이. 그 다음 2문단. 방호도료가 널리 쓰이는 우리나라에서 대수리의 인포섹스 현상도 배가 많이 드나드는 연안 곳곳에서 발견된다. 조연서 여수대 해양학과 교수가 2004년에서 2005년에 걸쳐 전국의 원자력 발전소 주변 해역에서 조사한 결과 대수리의 생식 이상 현상이 얼마나 광범위한가를 잘 보여준다. 2004년 울진 월성 고리 원전 주변 원자력 발전소 주변 12곳 가운데서 10곳에서 채취한 대수리 모두에서 인포섹스 현상을 관찰했다. 2005년 영광, 고리, 울진 원전 주변 조사에서도 16곳 가운데 15곳의 대수리 100%가 생식 이상을 나타냈다. 오염되지 않은 변산반도 대수리에서 인포섹스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TBT가 우리나라의 원전 주변에서 많이 환경 호르몬이 발생된다. 따라서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 때문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문제네요.가 나타났다. 오염되지 않은 변산반도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원전이 비교적 한산한 해변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수리의 환경 호르몬 영향은 우리나라 거의 전역에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트리브릴 주석의 위해성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자 이게 아까 TBT라고 했죠. 2004년 400톤 이하 선박의 트리부틸 주석 사용을 금지하고 2003년에는 이를 선박 모두에 확대 적용했다. 유기주석 화합물의 사용량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런데도 일부 해역에서는 종종 고농도의 TBT가 검출돼 해양학자들을 놀라게 만들곤 했대. 도대체 사용하지도 않은 이 환경 호르몬은 어디서 나올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작용하네요. 이 환경 호르몬 TBT는 어디서 나올까? 그죠? 자, 이 환경 호르몬 TBT를 유발하는 게 이 앞에 1문단에서 페인트 성분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페인트 성분은 원전 주변 이 호르몬은 원전 주변에서 많이 발견이 되어서 원전 주변에 TBT 사용을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었다는 거예요. 자, 3문단. 최근 발간된 국제학술지 해양오염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자, 이런 의문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제공한다. 조선소에서 사용 금지 이전에 뿌린 방호도료에서 TBT가 녹아나와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TBT, 환경 오염물질은 조선소, 배를 만드는 곳에서 발생했다는 얘기네요. 애초 방호도료는 물속에서 부착 생물을 죽이는 TBT 주석이 서서히 녹아나도록 만들어졌는데 따라서 선박과 함께 주변에 뿌려진 방호도료가 물과 접촉할 때마다 유기화합물질이 스며나온 것이다. 자, 심원준 박사는 유럽에서는 생물 영향을 고려해 바닷물의 TBT를 이렇게 규제했는데 국내에서도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대형 조선소 주변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이 환경 오염 물질은 결국은 방호도료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방호도료가 뭐냐면 구조물의 겉에 칠해, 그러니까 배를 만들 때 배 겉면에 이것을 칠하면 생물이 달라붙는 것을 막을 수 있대요. 그 재료가 바로 방호도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해물질, 환경 호르몬은 어디서 나온다? 페인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페인트, 이 방호도료도 페인트의 일종인 거죠. 그럼 제시문 나를 한번 봅시다. 나. 자,
중간 생략, 전 부분 생략했다는 얘기죠. 왜 정자들이 순환시대를 겪게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가와 나의 키워드가 정리가 됐어요. 환경 호르몬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말하고 싶어요. 전 세상에서 환경 호르몬이 제일 싫어요. 누가 싫대요? 누가 싫다고 했어요? 지금 정자들이 싫대요. 왜? 정자의 생성을 막나 봐요. 환경 호르몬이요. 환경 호르몬의 본명은 외인성 내분비 교란 물질입니다. 환경 호르몬의 정체에 대해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환경 호르몬은 환경 오염 물질에서 나오는 가짜 호르몬인데 자기 호르몬인 척 하면서 인체에 들어가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들어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을 빼앗는 것은 뭐다? 바로 환경 호르몬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문단. 환경 호르몬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세계 야생동물기금과 일본 환경청이 선정한 환경 호르몬은 농약에 쓰였던 DDT, 변압기 절연유로 사용했던 PCB, 다이옥신, 음료수 코팅제 원료인 비스페놀 A, TBT, 아까 페인트 등을 포함해 67종이나 된대요. 환경 호르몬을 유발하는 물질은요. 자, 이름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름만 어렵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플라스틱 용기, 비닐, 랩, 쿠킹 오일, 또 캔, 또 컵라면, 살충제 등이 다 뭐예요? 환경 호르몬 물질이라는 거죠. 그죠? 이놈들이 저를 약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저는 누구예요? 정자. 그죠? 뿐만 아니라 제 형제들을 죽인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저를 허약하게 만들고 저가 누구라고요? 정자. 내 정자 형제들을 죽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환경 호르몬이지만 그것이 저를 약하게 만들었다는 증거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다고 해요. 한순영 식품의약품안전청 독성연구소 내분비계 장애물 물질 팀장은 사람의 정자수 감소에 내분비 장애 물질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과관계나 발생 메커니즘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다만 동물이 사람의 호르몬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량의 환경 호르몬을 투여하면 생식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긴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다. 라고 또 붙였대요. 그런데 사람은 동물처럼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과 생식기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기가 어려워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논제가 뭐였냐면 바로 예요. 가나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환경 호르몬 문제가 무엇인지 밝히래요. 그러면 뭐예요? 환경 호르몬은 뭐야? 생식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심가에서는 대수리가 어떤 생물일까요? 바닷가 생물인데 골뱅이 종류의 하나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대수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임포섹스 현상, 즉 불임이 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뭐가? 환경 호르몬 TBT. 그죠? 페인트 종류가요. 그리고 나에서는 인간의 정자가 순환을 겪고 있다니까? 정자수가 줄어든다. 그 원인은 뭐야? 환경 호르몬 때문인데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물에서는 발견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환경 호르몬은 페인트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고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 랩, 쿠킹홀, 캔, 컵라면, 살충제에서도 발견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이 토양의 잔류에 섞여요. 그러면 이 토양이 뭐야? 바다로 흘러가면 이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환경 오염 물질을 먹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기 중 배출과 이동 확산된대요. 그러니까 이 쌓인 이 나쁜 물질들이 대기 중에 이동하고 확산되면서 수개로 배출된대요. 그러니까 이 바다로 배출되면 바다 생물들이 먹고 우리가 또 바다 생물들을 먹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환경 호르몬이 과하게 노출되어서 이제 생식계 이상을 가져온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가와나에서 공통적으로 말한 환경 호르몬의 문제는 생식기 이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생식기 이상은 바다 생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미친다고 말한다. 가를 보면 페인트에서 배출된 환경 호르몬은 소량으로도 수컷의 산란을 막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대수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포착돼 연구한 결과 배의 표면에 쓰는 방호 도료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나를 보면 페인트, 다이옥신, 플라스틱, 비닐, 캔 등에서 방출되는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 정자가 줄고 있다고 말한다. 인체 실험을 하지 않아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동물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15주차 교재는 모두 해설을 했네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파일이고, 다음 파일에서 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